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디웨이브 숏인데요. 11월 7일 날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프리장 초반에 본주에 하락세 조짐이 있었고요. 프리장에서 시세가 날 경우에 인버스든 본주든 시세가 날 경우에 본장 초반에는 반대 움직임이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매수 또는 매도의 찬스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 밴드를 17.25까지 잡아드렸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8.2였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부분까지 와서 한번 이렇게 거꾸로 뒷박이 나오는 역대박형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목표가를 못 가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단타 칠 때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전 고점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고점은 이쪽 라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지를 해주면 홀딩이고요. 지지를 못 해주고 빠진다면은 여기서 그냥 탈출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거의 80% 이상은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다음 종목은 솔리드 파워이고요. 11월 10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석적이고 가장 난이도가 낮은 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리장에서 잠잠하다가 10시쯤 돼가지고 잠깐 꿈틀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풀백이 나온 다음에 본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 빔을 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익을 빨리 내고서 이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가는 7.9로 잡아드렸었는데요. 정확히 목표가 언저리에서 이 음봉 짝짝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음봉 짝짝이가 발생을 하면 매도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목표가까지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3분봉상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유사 패턴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단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심 종목 한 그룹에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놓는 거죠. 매수 밴드가 7.3에서 7.5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를 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분봉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돌파한 시점에서 흐름이 양호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반복해서 잡아가지고 재현 가능한 수익을 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미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리게티 숏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타 가이드가 아니고 스윙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스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됐을 경우 추세 전환 시에는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장까지는 숏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먹을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자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거의 죽는 분위기였죠. 시세 한번 났다가 음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 털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시를 지나서 다시 한번 이쪽에 지점에 다다랐지만은 쌍봉을 찍고 내려오죠. 그렇다면 이제 거의 전량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련을 가지고 좀 지켜보다가도 이렇게 3분봉상 20선이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캔들이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캔들이 맞고 떨어지는 건 거의 추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의 계획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평선의 기울기와 이렇게 맞고 정수리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직후에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탈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과 동시에 추세가 급반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 양자주고요. 단타 매매에서 추천을 드렸던 디웨이브 숏 2배짜리고요. 프리장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유의미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정해진 목표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은 털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장에서 그 시세가 이어지더라도 본장 초입에서 한 번은 터는 타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갈 테니까 기다려봐야겠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장 초반에 털려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인제 멘탈이 나가 가지고 또 인제 뇌동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은 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본장에 들어가고 요런 요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추세가 급반전되는 요런 이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여기는 인제 사실상 초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장에서 숏을 치고 그다음에 본장 시작할 때 할 무렵에 롱을 쳐 가지고 인버스를 인제 레버리지로 기업 연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수익이 나는 고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확실할 때 또는 이제 추세 전환이 급격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확실하다는 것은 시장 전체 종목들이 한꺼번에 이제 양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이 급격할 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쪽 방향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볼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나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감정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계적으로 정해진 그 매매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 인버스고요. 테슬라 숏이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장의 추세 전환을 앞두고 이제 거의 마지막 숏 배팅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시장 전체의 어떤 추세 전환이죠. 이벤트가 임박했을 때는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뒤에 차트를 볼 필요도 없죠. 미련을 갖지 말고 분할 매도로 임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4.9%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숏도 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상승 후에 쌍봉을 통해서 우리가 본장의 움직임을 전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겠구나,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인버스 차트를 거꾸로 뒤집으면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반전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서 단타를 칠 때는 서너 가지 주요 종목의 동향을 살피면서 공통된 흐름이나 방향이 발견되면은 이에 따라서 본장에서의 스탠스를 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본장이 11시 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10시 전후에 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타 매매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배짱과 계산력이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하는 그런 태도는 정작 단타 기회가 왔을 때 날려버릴 공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배짱을 부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 케이스가 도저히 힘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반등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다음에 너무나 연쇄 매도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숏을 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책에서 배운 정석적인 진행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일반화를 시켜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과학적인 이유,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유, 또 통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인내심의 게이지가 찼을 때예요.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꾹꾹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던 나의 어떤 이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면서 그게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찼다, 많이 참았다 한다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발휘가 된 거거든요. 마인드가 숙성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배짱을 부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때 크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익이 났던 그 범위를 아마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10만 원씩 먹던 사람이 뭐 50만 원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0만 원 먹던 사람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대부분은 요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익비 싸움이거든요. 매번 이제 먹을 수는 없지만 손실보다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만족을 시키면은 자잘한 손실들을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무모하게 아무 때나 그냥 한 방을 지르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과 무모함이 다른 점은 이 세 가지의 마지막 계산이 개입하는지 여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종의 결연함 요런 거를 아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크게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치와 인버스 ETF다라고 했는데요. 숏 종목을 최근에는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한 3일 동안은 숏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설픈 물타기를 하느니 확실한 숏을 쳐라라는 거예요.
특정 종목이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고거를 인제 오르지도 않는 거를 물을 타 봐야 어차피 그 물 타는 시점에서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신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양재 많은 돈이 물려 있다. 예. 물을 탈까요?"라고 물어본다면 물 타기 전에 일단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기 전에 숏을 한번 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숏을 치는 순간에 거의 높은 확률로 본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해지를 하면서 본주에 물려 있는 많은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또 하락을 한다면은 그 숏을 수익 실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섹터에서 가능한 케이스예요. 장기 물량을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때, 또는 이제 강제 장투를 당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타 시에 돌파 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요. 우리가 인제 낚시를 할 때도, 고기를 잡을 때도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입질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입질을 확인하고 낚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추측만 하고 '아 저기 고기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거죠. 다이빙을 해 버리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밑에서 그냥 잡아야지.' 하고 그냥 저가라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사 놓는 것은 '그냥 좀 있다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파 매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양보하더라도 확실한 시그널이 왔을 때 그것을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멋모르고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나 시그널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단서를 찾은 후에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돌파 매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